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난주 사건의 후속 보도, 후속 취재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중학생이 모친의 전 동거녀에게 끔찍하게 목 졸려 살해당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인데요. 네. 지난주는 검거 직후였기 때문에 의문점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드러났죠. 특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고된 살인이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점. 여기에 관련된 경찰의 문제도 드러났고요. 오늘 이 사건의 전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 확인된 것들, 지난주에 사실은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던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새로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네, 우선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어요. 네. 경찰은 지난주만 해도 공개 요건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 열었고 결국 신상 공개했는데요. 피의자는 주범 48세 백광석 그리고 공범 46세 김씨남입니다. 네, 검거 과정도 다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우선 CCTV 녹화 영상을 통해서 신원 파악하고 쫓았는데요. 범행 신고 후에 2시간도 되기 전에 공범을 먼저 잡았어요. 네, 네. 그런데 주범 백광석은 도망쳤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전원 끄고요. 현금만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했는데 범행 이전까지는 공범 김신남의 차를 함께 타고 이동했지만 사건 이후에는 홀로 도망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범행 장소 인근에서 택시를 탔을 걸로 보고 이제 여러 가지 CCTV 영상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도 단서가 됐는데요. 결국 택시 33대의 운전기사를 일일이 찾아가서 탐문수사를 벌였고 백광석이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마침 또 시내 지역이기 때문에 이후 행적은 계속해서 CCTV 영상으로 추적을 했거든요. 백광석이 묵고 있던 숙박업소를 확인했고 또 그 숙박업소 3층 계단에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던 백광석을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경찰은요, 당시 백광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진실이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건 범행 동기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중학생 아들이냐? 네,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다른 근거도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건 직후에 가족에게 전화 걸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검거 후에 경찰 조사에서도 A군 살해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또 그 후에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벽에 머리 찧어서 자해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에게 한 말도 사실 추적의 어떤 혼선을 야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범행 동기인 것이죠. 지난주에 경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범 백 씨가 동거녀와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제 앙심을 품고 아들을 살해한 걸로 본다. 네. 그런데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그래서 동거녀와 관계가 틀어졌는데 왜 그 아들을 죽였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의문도 밝혀졌습니다. 일단 백광석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A군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해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불렀다는 걸로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른 둘이 몰래 집에 침입해서 그러니까요.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광석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특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니까 백광석이 전과 10범이라는 거죠. 네, 뭐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를 보더라도 네. 뭐 전과가 있다고 해서 다 거짓말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여요. 특히 그 전과라고 하는 것도 그 전과도 예전에 헤어진 애인들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가중처벌 받은 전과도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동거녀에게 안 갚음하려는 보복 범죄를 계획했던 거고요. 특히 그 아들을 살해한 이유 네. 이걸 봐야 되는데 발단은 폭력과 저항이었습니다. 백광석이 동거 당시에 동거녀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가했고요. 그래서 동거녀가 결별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광석이 격분해서 이 동거녀뿐만 아니라 그 아들 A군까지 무차별 폭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 A군이 또래보다 체격이 좀 컸어요. 네. 운동도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반발을 했죠.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7월 2일에 백광석이 새벽에 또 집에 침입을 해서 네. 이미 헤어진 동거녀 목을 조르고 도주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결국 A군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백광석의 그 살해 위협 사실을 알리고 신변보호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 A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또 백 씨가 A군을 살해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엄마를 살해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려고 들어갔다라는 그 말이 쭉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백광석이 그 전에 동건녀에게 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고 말을 했다고 전해지죠. 그게 바로 아들 살해였던 것이죠. 참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걸 뺏는 게 복수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고된 살인이었냐 이게 기획된 거냐라는 것에서 결국 예고된 살인, 기획된 살인이란 얘기인데 그럼 공범 김 씨는 도대체 살인에 왜 가담한 거냐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미스테리였잖아요. 일단 주범이 요청을 했습니다. 주범에게는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했어요. 즉 A군이 중학생이지만 체구가 크고 네. 또 그 전에도 같이 함께 살 때 그 싸우다가 서로 다친 적도 있었거든요. 다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광석은 공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신남에게 돈을 줘서 범행에 끌어들인 거예요. 얼마나요? 약 700만 원인데요. 네, 백광석이 범행 직전에 카드 4개를 김신남에게 줬고 김신남이 그 카드를 이용해서 699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뭐 김 씨가 백 씨에게 600만 원 빚져서 그 빚 갚는 차원에서 살인 도왔다는 보도를 했지만 네. CBS 취재 결과 돈 받고 이제 살인에 참여한 거였고요. 빚이 아니고. 네, 김신남은 여전히 직접 내가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주범 백광석이 함께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공범 김신남 역시 전과가 있는데 강간 상해를 비롯한 10여 개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애초 예상대로 계획 범죄로 밝혀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범행 계획했는데요. 심지어 이 2명의 피의자가 이 A군 집을 사전 답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집에 가서 집 문 어떻게 잠겨 있는지 등을 확인했는데요. 또 그 후에 범행 직전에도 이 손발을 묶을 그런 청테이프를 범행 전에 그 철물점에 들러서 구입하기도 했죠.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겁니다. 네. 게다가 이미 사전에 신고도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쟁 상황도 경찰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못 막았다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신변보호 건수가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5천 건이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15,000건에 근접했고요.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10,000건이 넘어요. 굉장히 크게 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더 증가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7월 초에 신변보호 요청이 있었고요. 신변보호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신변보호 조치를 의결하고 보호 수위를 결정했는데 문제는 이때 이 백광석의 전과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전과 10범이고 뭐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어떤 일을 벌였던 사람이라면 경찰이 특별히 관리를 했었어야 될 텐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경찰이 이렇게 해명한 건데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전과 여부를 확인하긴 한다. 하지만 전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들추면서 심사 결과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면서요.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그 피해를 놓고서 신변보호가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접근 금지, 뭐 CCTV 설치, 순찰 강화 이런 거를 했지만 A군 살해를 막지 못한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전과를 세세히 들추는 게 뭐 이게 들추지 맞는 건지 않는 게 모르겠어요. 들추지 않는 게 맞는 건지 네. 모르겠다는 건데요. 물론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경찰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죠. 네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 의결 후에 2주 만에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백광석에게 출석 요구서만 2차례 발생했고 그 외에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 전과 10범인 백광석 과거에 또 다른 여성에게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감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 이건 뭐 좋게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물론 모든 전과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고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신변보호 의결이 이루어질 정도였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전과의 유형, 뭐 횟수, 그 신고와의 관련성, 구체적인 위험성 등을 판단해서 좀 적극적인 그럼 긴급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는데 뭐 아들한테는 스마트워치가 부족해서 못 줬다 이렇게 지난번에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네. 해명도 바뀌었더라고요. 네, 부족해서 못 줬다고 했지만 해명을 바꿨어요. 실제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뭐 관할 경찰서에 여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게 황당한 일이죠. 뭐 이게 유족을 2번 울리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이걸 알아보지도 않고 그럼 해명했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유족들은 얼마나 분노했을까 싶습니다. 유족인 외삼촌하고 통화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외삼촌과 통화를 했고요. 외삼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건 난 후에 그날 새벽 3시에 와가지고 워치 시계를 줬어요. 2개를. 난 이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받으십시오. 그럼 머미가 조카 죽은 후에 받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거 뭐 필요 있겠습니까? 신변 보호 요청이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의 전과에서 다 기록이 나오면은 이건 조금 긴급한 사항이다. 경찰이 그런 거를 왜 그 캐치를 못 해가지고 100% 잡았을 것을 왜 못했을까? 저는 진짜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진짜. 아니, 스마트워치가 부족해서 못 줬다. 그래가지고 스마트워치 좀 왕창 늘립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는데 이게 있었는데도 안 줬다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이러면 경찰 신변보호를 앞으로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사실 순찰도 문제인데요. 경찰이 직접 밝혔어요. 3일부터 사건 당일 18일까지 32번에 걸쳐 순찰 실시했다. 네. 근데 여기도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어쩜? 뭐냐면 이 신변보호 결정 내려주면은 뭐 법정이나 수사기관 갈 때도 동행을 하고요. 또 순찰을 실시하는데 이때 탄력 순찰이거든요. 이거는 경찰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로파일랜도 가능하고 네. 순찰이 망하는 시간 장소를 선택을 하면 경찰이 맞춰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A군의 집도 그 순찰 노선에 포함돼 있었고요. 사건 당일에도 A군 앞을 경찰이 순찰했다고 밝혔는데 네. 문제는 이 탄력 순찰이라고 하는 게요. 해당 그 거점에서 반경 50m 안에 순찰자가 접근해서 네. 30초에서 1분 동안 머무르면 이행된 걸로 시스템에 기록이 되거든요. 30초 있다 와도요? 네, 그냥 머무르면 이행된 걸로 시스템에 자동 기록이 되고 더 큰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날 당일에 누가 언제 구체적으로 순찰했는지 기록은 남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도 지금 직접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순찰 이행됐다고만 파악되지 몇 시에 누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주변 배회하는 수준으로 형식적인 순찰에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신변보호 규정을 이제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뭐 스마트워치 늘리고 또 CCTV도 개선하고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너무 늦었죠. 유족이 처참한 환경 현장을 공개하고 네. 경찰 비난 거세지니까 그제서야 뒷북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난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학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폭행당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대항했던 건데 결국 살인의 표적이 됐고 우리 사회는 그를 막아주지 못했고 안타까운 뒷이야기 오늘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손수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